벌써 20년 이상 전 소년 시절의 이야기이다. 내 이름은 토라. 친구는 유지와 히로키라고 하겠다.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우리는 근처의 공원에 매일같이 모여 놀았다. 석양으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슬슬 갈까? 라고 히로키가 말을 꺼낸다. 한부모 가정이라 집에 가도 혼자인 유지는 조금만 더 놀자고 우리 둘을 말린다. 통금 시간이 엄격한 히로키는 미안, 내일 또 놀자. 하고 돌아간다. 히로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당연하게도 유지는 저 자식 매일 같이 놀기 힘들어. 라고 푸념한다. 완전히 어두워진 공원에는 나와 유지 둘뿐. 유지의 말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도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부모님에게 혼난다. 그런 나의 거동이 전해졌는지 유지는 약간 짜증난 얼굴로 너도 집에 가고 싶지? 가면 되잖아. 라고 말한다. 살짝 화가 났지만 항상 있는 일이니 자전거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유지가 말한다. 나 얼마 전에 폐가를 발견했어. 어차피 또 붙잡으려고 관심을 끌려는 것 같아서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자전거를 출발시키려는데 나 오늘 밤 폐가 탐험하러 갔다 올 거야. 하고 아까보다도 큰 소리로 말했다. 폐가, 탐험, 그런 것에 흥미는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혼나고 싶지 않다. 유지, 너도 빨리 집에 가. 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어차피 혼자 갈 용기도 없는 주제에 라고 그때는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목욕하고 저녁을 마쳤을 무렵이었다. 전화가 울린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 유지의 엄마에게서였다. 너희 집에 유지 있지? 난폭한 말투에 조금 화가 치밀었지만 유지는 아직 공원에서 놀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더니 뚝 하고 전화가 끊겼다. 유진의 엄마에게는 화가 났지만 유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 걱정이 됐다. 유지는 좀 못된 구석이 있어 밤늦게까지 노는 경우가 많아 불량배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밤도 10시를 넘어 잠자리에 드니 놀던 피로 때문인지 바로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엄마가 낯빛이 바뀌어 나를 깨우러 왔다. 유진이 엄마가 전화와서 유지가 어제 집에 안 왔다고 해. 여기 있는 거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 또? 라고 생각했지만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처음이고 정말 어제 말한 폐가로 탐험을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생겼다. 히로키에게 전화를 하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자 히로키네 집에도 똑같은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일단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유지하고 이젠 놀지 말라고 엄마가 뭐라고 그래서 아주 혼났어. 히로키가 피곤한 얼굴로 말한다. 걔네 엄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니 히로키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응? 그럴 수도 있다니? 내가 묻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유지가 갔을 만한 데를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는 셋이 자주 놀던 장소를 빙빙 돌아봤지만 유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공원으로 돌아와 물을 먹고 잠시 쉬고 있었더니 공원 옆으로 유지 엄마의 차가 지나갔다. 우리가 있는 걸 깨달았는지 차는 속도를 죽이면서 천천히 지나간다. 유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인지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더니 사라졌다. 어쩐지 입이 뭐라뭐라 중얼대며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무서워라. 히로키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토라, 어제 내가 먼저 돌아간 다음에 유지가
뭔 말한 거 없어? 아, 바보 같은 나는 폐가 이야기를 히로키 말로 겨우 기억해냈다. 전날 이야기를 히로키에게 했더니 폐가라. 아마 거기 있는 게 아닐까? 히로키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히로키, 거기 어딘지 아냐? 알면 가보자. 내가 그렇게 말하니 아,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라며 투덜거린다. 애매한 태도에 히로키에게 화가 나서 너 유지가 걱정 안 되냐? 빨리 가자고. 가기 싫어하는 히로키에게 안내받아 자전거를 달린 지 1시간. 도로도 중간부터 포장이 사라지고 자갈길로 변했다. 이 촌락 앞쪽에 있는데. 도착한 곳은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여기? 혹시 땡땡 지역이야? 응, 맞아. 히로키가 싫어했던 이유를 알았다. 이곳은 절대로 가까이 가선 안 된다고 부모님에게 항상 듣고 있던 지역이다. 촌락의 가옥들은 반 이상 썩은 집들뿐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낡고 더러웠다. 몇 명의 노인이 우리를 깨달았는지 발길을 멈추고 우리를 응시해온다. 그 눈들은 모두 거칠고 증오마저 느껴질 정도의 강한 시선. 자세히 보니 일본 것이 아닌 작고 너덜너덜한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히로키, 그 폐가 이 지역 안에 있냐? 아니, 분명 이 지역 조금 앞쪽 산속에 있을 거야.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 히로키. 거기 가려면 이 마을 안을 통과해서 가야 돼? 50m 앞에서는 몇 명의 주민이 우리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 무서웠지만 친구도 걱정이다. 우리는 작정하고 수상히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자전거를 달리기 시작한다. 되도록 시선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며 지나간다. 조금 나아가자 몇 명의 노인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자전거로 지나가는 우리를 눈치채자 상체를 벌떡 일으켜서 우리를 쳐다본다. 못 본 채 하며 우린 앞으로 나아간다. 촌락을 빠져나온 근처에서 히로키의 자전거가 갑자기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길 옆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촌락을 빠져나온 근처에서 히로키의 자전거가 갑자기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길 옆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야, 히로키,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말을 걸자 히로키는 갑자기 길가에다 토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어디 안 좋아? 내가 등을 문질러주면서 말을 건다. 그러자 히로키가 토라, 저기. 히로키가 눈물 맺힌 눈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히로키가 가리킨 장소에는 머리가 없는 많은 닭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먹으려고 피를 빼고 있는 건지 땅에는 새빨간 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을 본 나도 갑자기 토하고 말았다.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 조금 쉬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나무 그늘에 자전거를 숨기고 주저앉았다. 히로키, 폐가가 여기 있다고 해도 유지 녀석 혼자서 이런 곳에 올 수 있을까? 라고 하자 히로키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올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라면 절대 무리야. 맞아, 무리라고. 토라, 너 몰랐어? 문득 히로키가 말한다. 응? 뭘? 그렇게 대답했을 때였다. 몇 명의 남자가 마을이 있던 방향에서 산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다. 위험해, 토라. 숨어. 우리는 나무 그늘에서 몸을 낮추고
모습을 지켜봤다. 커다란 푸대자루를 노인 몇이 메고 산으로 올라간다. 노인들은 싱글거리며 우리가 모르는 말로 대화를 하고 있다. 저 자식들 뭐라고 하는 거야? 돌아, 그것보다 저 사람들 폐가 쪽으로 갔는지도 몰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노인들과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다. 잠시 가다 보니 막사 같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아, 저게 그 폐가야. 히로키가 말한다. 아니, 그러고 보니 계속 신경 쓰였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묻자 응? 아, 너하고는 6학년이 돼서 친해졌잖아. 나는 유지하고는 3학년 때부터 친구야. 그래서 같이 한번 와본 적이 있어. 너희, 내가 모르는 데서 모험도 많이 했구나. 모험은 유지가 좋아했지. 아, 그만두자. 뭐야, 뭐. 신경 쓰이잖아. 가르쳐줘. 곧 알게 될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들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히로키에게 밀려 천천히 폐가로 다가간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폐가 뒤편으로 돌아갔다. 뒷곁으로 돌아가니 폐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일본어가 아닌 말로 많은 남자들이 화가 난 듯한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스럽다. 돌아, 여기 창문 있어. 앞서 나간 히로키가 손짓을 하고 있다. 가까이 가서 그을린 유리창 너머로 안쪽의 모습이 살짝만 보인다. 아까 봤던 노인들이 있다. 방 가운데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 젠장, 히로키, 중요한 게 안 보여. 뭘 하고 있는 걸까? 좀 더 안쪽에 보이는 데를 찾아볼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봐. 그러면서 히로키는 몸을 굽혀 폐가의 다른 창문을 찾으러 간다. 가끔 폐가 안에서 큰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린다. 하는 히로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폐가 안이 조용해졌지만 눈치채지 못했는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히로키의 목소리가 난 곳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히로키는 엉덩방아를 찢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었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히로키, 왜 그래? 괜찮아? 물어보자 히로키는 머리를 휙휙 가로저으면서 목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다. 떨고 있는 히로키의 어깨를 툭툭 치며 폐가를 들여다본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을린 유리창이 있어 안을 봤더니 뭔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남자들이 앉아있다. 모든 남자들도 방 가운데를 보면서 떠들고 있다. 껄껄대고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함을 지르듯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섬뜩한 광경에 닭살이 돋아올랐다. 남자들의 시선 앞에는 둥글게 두른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서 깃털 같은 것이 날아다니고 있다. 울타리 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발밑에 있던 나무 그루터기에 올라타 발돋움을 하고 보니 거기에는 유지가 있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입과 양손, 양발을 묶이고 얼굴에는 얻어맞은 자국이 있었다. 나무 말뚝 같은 것에 매여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 유지 주위에는 닭처럼 보였지만 닭보다 훨씬 큰 새가 날뛰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큰 새는 다리에 짧은 칼이 묶여 있었고 유지는 옆구리 부근에서 피를 흘리면서 경련하고 있었다.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움직일 수도 없어 부들부들 떨자 제정신을 차린 히로키가 내 손을 끌어당겼다. 도망쳐! 히로키에게 떠밀려 떨리는 몸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떠났다. 자전거를 숨겨놓았던 곳까지 돌아오고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우리는 달렸다. 도중에 그 촌락을 지났지만 모두 폐가로 갔는지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동네까지는 아무리 달려도 1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시골이라서 팥줄수도 없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간신히 동네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가 봤던 것을 훌쩍대며 부모님에게 말했다. 엄마는 너희들 거기 갔던 거니? 정말 죽고 싶어서 그래? 라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경찰에 연락하고 잠시 후 여러 대의 경찰차가 집 앞을 달려간다. 그중 한 대에 유지 엄마가 타 있는 게 보였다. 지나가던 순간 유지 엄마는 나와 히로키를 물끄러미 노려보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눈앞을 지나쳐도 돌아보면서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은 그 촌락에서 봤던 눈빛과 똑같았다. 히로키는 아버지의 차로 데려다 주었다. 내일 봐. 라고 하니 히로키는 살짝 웃음을 보여주었다. 히로키를 무사히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더니 친척들과 할머니까지 와서 나는 계속 혼이 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돌아, 넌 아직 어려서 어려운 건 잘 모를 테지만 들어봐라. 나는 잠자코 끄덕였다. 오늘 너희가 갔던 곳은 말이다. 일본 아니지만 일본이 아니야. 도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고 전신주도 없어. 사는 사람들을 봤지? 다들 제대로 된 차림은 아니었지? 그런 땅에 마구잡이로 들어가 계속해서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을 멀리하지. 그 지역에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랑 풍습이 있어.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적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언제라도 이쪽으로 영입할 준비는 돼 있다.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있고 일자리도 있어. 그 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네 친구 유지도 그렇다. 다만 그 촌락을 나온 사람은 배신자라는 그런 비뚤어진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엔 있어. 분명 유지는 어릴 때부터 놀던 곳이라서 안심하고 놀 작정이었겠지만 일부 비틀린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유지가 심한 꼴을 당한 게 너희들 탓이라고 유진의 엄마가 그러더라. 너희가 같이 안 놀아주고 딴 사람 취급하니까 그 촌락으로 가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상이 틀린 건지 피해망상인 건지 이쪽도 뒤틀려 있는 거지. 뭐 토라도 히로키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다만 애들끼리 그 촌락에 가는 건 이젠 안 된다. 그렇게만 말하고 아버지는 거실에 누워 잠이 들어버렸다. 나도 낮 동안의 피로로 이불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다. 다음날 히로키와 언제나의 공원에서 만났다. 전날의 일은 서로 말하지 않고 그저 하루 온종일을 공원에 있었다. 노을빛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 새학기가 시작되고 유지가 전학을 갔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에게 어딘지를 물었지만 가정사정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인지 10년이 지났고 어른이 된 우리는 그 촌락으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그 낡아빠진 촌락은 없었고 지방도로가 생겼고 폐가가 있던 산으로는 터널이 뚫려 도심지로 나가는 주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촌락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날 봤던 거친 눈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걸까?